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새 얘기를 너무 다 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몇 가지는 이제 영월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는 것과 멸종위기의 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거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가 있는데 그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천연기념물은 처음에 지정을 하는 곳은 문화재청이라는 곳에 지정을 하고요. 지금은 아마도 그 조류나 이런 거에 대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지정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부라는 데가 그 힘도 없고 어떤 다른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작은 부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독립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작은 부서일 때는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재청이라는 데서 이제 그 천연기념물, 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들을 지정할 때처럼 똑같이 천연기념물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속해서 보호를 받았었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천연기념물 정책이었고 지금은 이제 환경부가 되게 큰 조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따로 이제 정하는데 환경부 정할 때는 멸종위기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전문가들이 지정한 게 아니라서 멸종위기종인 것과 상관없이 지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고 되게 많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영월에서 볼 수 있는 멸종위기 그 2등급 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검은머리 촉새라는 새예요. 촉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나 내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많이 떠들고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 애는 촉새처럼 떠들어요 그런다고요. 그죠? 그 촉새가 이 새 촉새를 뜻하는 거고요. 촉새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촉새를. 근데 영월에서 검은머리 촉새라는 새는 이게 이제 봤는데 얘는 멸종위기 2급종인데 2급종이라는 거는 멸종위기 2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만 마리 정도밖에 없는 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영월에 되게 귀한 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검은머리 촉새가 속해 있어요. 사진을 보면은 약간 배가 노란 색깔인 게 특징이고요. 생긴 거는 참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얼핏 보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유심히 봐야지만 아는 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영월 중에 있는 중에서 천연기물 중에서는 황종이라는 새가 있어요. 황조롱이 같은 경우는 맥과의 새인데요. 맥과의 새를 천연기념물 323호인데 그러면 323호에 1, 2, 3, 4, 5, 6, 7, 8로 나눠졌어요. 쭉 나눴는데 황조롱이라는 새가 이제 마지막 천연기념물이고요. 되게 재밌는 그 매 중에서 작은 매예요. 유독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중에 좀 많은 매인데요. 황조롱이가 영월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한 7, 8월 정도면은 복례산 청문대 쪽에 올라가시면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그때쯤이면은 알을 부화시키고 다 키워서 그때 이제 비행훈련을 시키는데 그때쯤 되면 비행훈련을 시키는데 비행훈련 시킬 때 대여섯 마리가 같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 천문대 교육관 위에 지붕에 앉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새는 새호리기라는 새인데요. 얘는 멸종위기 2급종인데 근데 새호리기는 그 말 그대로 새를 잘 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새홀리기라고도 해요. 새홀리기라고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르는데요. 약간 그 소리가 얘가 되게 이뻐요. 새 소리가. 보통 이제 큰 새들을 우리 큰 새 중에 특히나 이제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새를 맹금류라 그러는데 맹금류 새 중에서는 되게 목소리가 이뻐하고 다른 새들이 봤을 때 얘는 맹금류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근처로 오겠죠. 근처로 오다 보면 얘가 잡아먹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새홀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영월에서 볼 수 있는 새 중에 멸종위기 종이지만 영월에서 볼 수 있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견이라는 새인데 두견은 영월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새죠. 두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종 임금에 관련된 역사라든가 이야기 이런 거에 보면 항상 두견새가 나와요. 라고 영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예요. 두견새가. 그런데 아마 영월 사람 중에서 두견새를 본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두견새를 많지는 않은데 약간 뻐꾸기 목의 두견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뻐꾸기하고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뻐꾸기가 뻐꾹 이렇게 울린다면 얘는 뻑뻑뻑뻑 이런 식으로 짧게 뻐꾹 소리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한반도 섭지 주변에 좀 몇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얘는 천연기념물 447호고요. 자, 그다음에 멸종위기 2급종 중에서 큰 말똥가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큰 말똥가리는 말 그대로 좀 커요.
우리 흔히 아는 말똥가리라는 새가 있는데 말똥가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큰 말똥가리고요. 그 크기 정도는 앉아 있을 경우에 앉아 있는 모습이 한 50에서 60cm.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여러분들 앉은 키하고 비슷할 거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이고요. 옛날에는 이 새가 아주 작은 우리 애기들도 잡아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토끼나 보통 이제 일단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사람도 잡았대요. 아주 한 살 좀 덜 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새가 와고 잡아갈 정도로 좀 많았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아지지 않아요. 또 거의 없어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없어하고 지금 겨울에만 잠깐씩 오는 새인데 거의 없어요. 그게 또 멸종위기 2급새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흔히 볼 수 있는 솔부엉이라는 새가 있어요. 솔부엉이 아마 본 사람은 저도 소리를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솔부엉이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옹옹옹옹옹옹 옹옹옹옹 이런 소리를 내라고 보통 4-5시 정도부터 밤까지 우는데요. 여름, 특히 한여름에 6월달에서 8월달 사이 이렇게 많이 울어요.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새는 100% 솔부엉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엉이과 중에서 제일 큰 새는 또 수리부엉이에요. 수리부엉이는 말 그대로 독수리처럼 크다라고 수리부엉이고요.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에는 천연견물 324-2호인데요. 영월에도 수리부엉이가 꽤 있죠. 그 어디냐면은 한반도 지형, 여러분들이 가끔씩 구경 가는 한반도 지형 그 안쪽에도 살고요. 그다음에 남면 쪽에도 가끔씩 발견되라고 해서 이제 밤에 차 운전을 하다가 독수리 봤다는 사람이 꽤 있는데요. 밤에 독수리를 본 게 아니고 밤에 대부분 사람들이 본 거는 수리부엉이를 본 거겠죠. 수리부엉이가 항상 밤에 주로 움직이지만 낮에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새끼들을 키울 때는 낮에도 먹이를 잡으러 내려오기도 해요. 자, 수리부엉이도 크기가 한 5-6cm 되고 사람 안 지키면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안 지키면 하고 비슷한 크기고요. 밤에는 이 친구가 제일 무서운 새라고 그래요. 웬만한 작은 동물들은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되고요. 오리과들 뭐 이런 데도 많이 잡혀먹힌대요. 더군다나 이 새가 고라니 새끼까지, 고라니가 새끼도 꽤 큰데요. 고라니 새끼도 가끔씩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월에 있는 대표적인 천연견물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원앙인데요. 원앙은 너무 많죠. 영월 새 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새 중에 하나가 원앙인데요. 원앙은 동강에도 많이 있고 서안 쪽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우리 장명연못에도 있어요. 그리고 옥동 그러니까 임사간면 쪽에서도 본 적이 있고요. 영월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본 새 중에 하나가 원앙인데요. 원앙은 수컷이 원이고 암컷이 앙이라고 암수가 합수하고 원앙이라고요. 얘는 천연견물 327호예요. 되게 새 중에서는 가장 이쁜 새 중에 하나고요. 오리과 새 중에서는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거는 어릴 때는 이쁘지가 않아요. 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원앙은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그 아까 말했던 매라든가 수리과 동물에게 자기 잡아먹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색깔로 어릴 때를 지내고요. 내가 좀 성장을 해갖고 이제 자기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색깔이 되게 이뻐집니다라고. 특히나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계속 이쁜 색깔이 아니라 약간 칙칙한 색깔을 띠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색깔이 발전하지 않는 거야. 퇴화돼가고 약간 회색깔 빛을 띠고 언제든지 새끼들하고 같이 숨을 수 있는 색깔이 되겠죠. 라고 먼저 원앙은 되게 수컷이 되게 이쁘고 암컷이 약간 안 이쁜데요. 수컷이 이쁜 이유는 암컷한테 구애를 할 때 멋있어야지 암컷이 좋아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새인데요. 한겨울에 먹어요. 한겨울에. 그리고 이것도 자주 오지도 않아요. 항상 오지는 않는 새인데 되게 유명한 새 중에서는 큰곤이라는 새가 있어요. 큰곤인데 큰곤이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미운 오리가 나중에 커서 백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백조라는 새가 큰곤이에요. 큰곤인데 그 백조라는 새 이름의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백조라고 읽지 않고 곤이라고 읽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곤이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50 가까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숨기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되게 둔해요. 나는 게 늦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강에 많이 살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갖고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려운 새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는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새인데요. 흰꼬리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흰꼬리 수리 이제 수리과라고 해요. 수리과인데 수리과는 우리 독수리 같은 종류를 수리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수리는 대머리죠. 대머리. 그 독자가 대머리 독자예요. 그리고 대머리 독수리를 가지고 독수리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새들은 독수리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자기는 대머리 아닌데 대머리가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대머리가 아니고요. 흰꼬리 수리라고 흰꼬리 독수리가 아니고 흰꼬리 수리라고 부르고요. 흰꼬리 수리는 말 그대로 꼬리가 희다라고 흰꼬리 수리인데 영월에는 있는 수리과 동물들은 잘 오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독수리, 흰꼬리 독수리 이런 종류의 독수리들까지는 잘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수리과 종류의 새들은 굉장히 추운 데를 좋아해요. 그래갖고 여름에는 몽골의 아무르강, 몽골하고 러시아 어치에 있는 아무르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 근처. 그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보통 있다가 이제 거기가 너무 추워지면은 조금 따뜻한 데를 찾아서 내려오는데요. 북한 땅을 거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춘천,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저쪽 고양시 쪽까지 정도는 오는데 그보다 밑으로는 잘 오지 않아요. 그보다 밑으로 잘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추운 데를 좋아해요. 더운 데를 싫어해요. 그러고 잘 안 오는데요. 자, 영월에 이 새가 2001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2001년도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강물이 한 1m 정도로 되게 추웠었는데 그 해에 잠깐 왔다 가서 제가 기억이라고 그러고 그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수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흰꼬리 수리가 그때 처음으로 왔다 가고 그다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새 얘기하다 보면 자랑하죠. 나는 독수리 본 적이 있어. 특히나 이제 여름에 그런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짓말이에요. 독수리가 아니라 아마도 말똥가리를 봤거나 그러면 수리봉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되게 추운 겨울에만 온 거예요. 겨울에도 영월이 아주 추워지지 않는 이상 오지 않아요. 라고 독수리 종류, 수리과 종류들은 정말 더 추워져야지. 지금 지금 영월이 보통 지금 영월 겨울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잘 안 내려가는데요. 아마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면 그때쯤 한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추워질 때 추워지시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수리과 동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 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